발렌타인데이, 연인과 함께 관람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영화 5편. 미국 영화정보 전문 사이트 IMDb 추천. 초콜릿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먼저 프로포즈가 허용되는 날. 매년 2월 14일은 그리스도교 성인 발렌티누스의 행적을 추모하는 밸런타인데이다. 3세기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2세는 군대 기강이 허물어질 것을 우려해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시킨다. 하지만 발렌티누스 사제는 혼인 성사를 집전하다 반역죄로 순교당한다. 그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날로 각광받고 있다. 소비재 상품 판매 회사들이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행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해마다 2월 14일은 연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뜨거운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날로 각광받고 있다. 커플들이 데이트 코스로 자주 찾는 것이 영화관. 하지만 데이트 커플에게 비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했을 경우 극장 문을 나섰을 때 제기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모두 눈치 없는 남자 몫이 될 수 있다. 영화 정보 전문 사이트 IMDb가 강력하게 비추천하는 발렌타인데이. 연인들이 관람하지 말아야 할 워스트 영화 5의 명단은 그윽한 저녁 데이트를 갈망하는 커플이라면 절대 사양해야 할 정보가 될 듯하다. 추천 작품과 이유와 들려드린다. 1.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독자들의 구미를 당겨줄 신작 집필을 위해 한적한 시골을 찾은 여류 작가. 하지만 동네 불량배들의 표적이 된 그녀는 집단 강간을 당한다. 복수심에 불타오른 그녀는 원고지 대신 총과 날카로운 철창 무기를 들고 성적 유의를 즐긴 남자들을 찾아 잔혹하고 뼈저린 응징의 총구를 발사한다. 작가 겸 연출자 미어 자치가 1978년 발표한 남성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든 충격 문제작이다. 애초 제목은 여성의 날이었지만 남성을 향한 여성의 냉혹한 복수극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네 무덤에 침을 빼더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경됐다. 극중 작가 제니퍼 힐즈 카밀 키튼이 호수 근처 외딴 집을 잠시 전세내서 입주한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낯선 여성의 채취를 맡게 된 일단의 남성은 가련한 여성을 먹이로 삼고 있다. 이런 설정은 발렌타인데이만이라도 숙녀를 혼자 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다. 강간과 고문을 당한 제니퍼가 자신을 능욕한 괴한들을 다시 성적으로 유혹한 뒤 한 명 두 명 인정머리 없게 처단하는 과정은 통쾌감을 던져주지만 연인끼리 손을 맞잡고 보기에는 왠지 개운치 않은 소재를 담고 있는 영화다. 남성의 동물적인 본능에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담았다고 평가받은 이 작품은 2010년 스티븐 R. 몰로 감독이 미어 자치의 오리지널 대본을 충실하게 재현한 리바이벌 작품을 공개한다. 신작에서는 사라 버틀러가 비련의 히로인에서 표독스런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하는 여주인공 제니퍼 힐즈 역을 연연하고 있다. 휴머니즘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재의 작품이므로 발렌타인데이에서는 비추되는 강력 1순위 영화다. 2. 돌이킬 수 없는 칸, 토론토 영화제 등을 통해 공개된 뒤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지하보도에서 강간당하는 알렉스 모니카 벨루친, 연인 마르쿠스 빈센트 카젤과 다툰 뒤 홀로 인적이 드문 곳을 걷다 횡액을 당하게 된다. 쾌감과 훔쳐보기를 제공하는 성폭행이 아니라 구타와 선혈이 낭자하게 자행되는 장면이 섬뜩함을 던져주고 있다. 이후 알렉스의 현재 연인 마르쿠스와 과거 연인 피에르 알베르 두폰텔른 강간범 테니아조 프레시아의 행방을 추격하면서 잔인무도한 복수를 시도한다. 가스파 노에의 감독이 제공하는 불편한 영화는 2000년대 유럽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패기만만한 탤런트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다. 정신적 상흔을 오래도록 간직시켜줄 파리의 어느 심야에 자행된 성적. 학대극은 흡사 특공대가 강력한 테러 진압을 자행하는 것 같은 무자비한 폭력이 동원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아스라한 붉은 조명이 비추는 지하도에서 약 8분 동안 진행되는 성폭행 장면. 폐부에서 터져나오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대비되는 남성의 거친 욕망의 소리를 대비시킨 장면은 커플들에게 영화가 공포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근사한 만찬 이후 로맨틱한 분위기를 꿈꾸며 이 영화를 선택했다면 통렬한 후회감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3. 카니발 홀로코스트. 픽션 다큐멘터리이지만 식인과 대학살을 합치시킨 제목이 초장부터 오금을 저리게 만들고 있는 작품이다. 기록 영화팀이 아마존 오지의 비경을 촬영하겠다고 떠났지만 오리무중이 된다. 방송국에서 구조대를 특파했지만 기록 영화팀은 모두 실종되고 그들이 남겼을 필름만 갖고 귀환한다. 필름에는 의욕이 넘쳤던 방송국 다큐팀이 현지 원시인들에게 잔혹하게 유린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 악마의 혼령이 서려 있는 필름이 발견되면서 사건 전말을 진행시킨다는 기법은 후에 블레어 워치 프로젝트, 클로버필드 등으로 이어진다. 인육을 탐식하는 미개한 원주민들의 존재를 루게로 데오다토 감독이 아마존 현지 촬영을 통해 실화처럼 포장시켜 공개해 문명권 관객들의 감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었다. 신체가 사방으로 절단당하고 여성이 무자비하게 강간당하고 남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 등이 흡사동물을 사육하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 영상을 통해 죽음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상영 금지당한다.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듯한 이태리 감독이 선보이는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연인을 향해 사랑해라는 말은 절대 꺼낼 수 없을 것이다. 4. 더 우먼. 경찰에게 가족을 모두 피살당하고 극적으로 생존한 아마존 출신 여성. 그녀는 어느 날 부유한 시골 법률가 집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서구인이 될 것을 강요받게 된다. 모든 괴물이 야생에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선전문기는 지식과 교양인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오지의 여인에게 관심과 자비라는 이유로 온갖 학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을 담고 있다. 가부장적이고 사이코적인 행태를 막무가내로 자행하는 가장 변호사, 늘 주눅 들어있는 아내, 그 사이에 놓여있는 무표정한 아들과 딸. 교화시킨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강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원시. 여성 폴라아나 맥인토시의 두렵고 불편한 행동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공동 대본과 연출을 맡은 럭키 맥키는 시종 문명화시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지독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시켜주고 있다. 밖에서는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근엄한 변호사 쇼 브리저스 크리스 크릭이 집안에 있는 원시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수탈과 막무가내식, 강압적 태도는 관람 내내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의 시간이 끝나 결혼 이후 닥칠 부부간의 치열한 갈등을 미리 목격할 것이 아니라면 관람 품목에서 멀찌감치 밀어넣어둘 필름이다. 5. 왼쪽의 마지막 집. (1960년) 스웨덴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처녀의 샘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데뷔작이다. 내장을 꺼내서 보복 살해하는 장면 등으로 X등급 판정을 받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대 소녀들이 생일을 맞아 록 콘서트장을 찾는다. 이들은 마리화나에 취해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납치돼 성적 수탈을 당하게 된다. 외동딸이 짐승들에게 유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이 용의자를 산장에서 만난 뒤 목숨을 건 복수극을 펼친다는 서스펜스 스릴러이다. 2009년 데니스 일리아디스가 리바이벌 시켰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나이트메어에서도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유약한 소녀들이 포악한 남성들에게 거칠게 성적 학대를 당한다는 장면을 전개시켜 여성 관객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선열이 낭자한 살육 장면이 다반사로 보여지고 있어 비급 잔혹극인 슬래셔 무비로 평가되고 있다. 폭력과 고문, 원치 않는 성적 폭력. 이런 장면들로 점철된 왼쪽의 마지막 집을 데이트 영화로 선택했다면 남성의 무지는 오래도록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이다. 이상 최악의 발렌타인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다.